좀 눈물 날라 그러는 갑자기.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남편만 생각하면 갑자기 주먹이 딱 쥐어지면서 부들부들부들 이런 남편 같으니라고. 재밌어요, 해보세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들 둘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네, 뭐 다양하게 운동도 좋아하고 독서도 좋아하고 좀 취미생활이 많은 그런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최수희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직업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고요. 지금 같은 회사에서 18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18년요? 네. 18년. 네. 한 직장에서? 네. 좀 어떻게 보면 성실의 아이콘. 퇴직금도 장난 아니겠네요.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제가 결혼할 때 한번 정산을 하고 중간 정산을 막 이제 집 살 때 한번 정산하고 그래서 남은 퇴직금이 없네요. 아, 슬프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요즘에 이제 회사 생활하면은 꼰대라는 말이 유행인데 네. 바로 이제 반응이 오시네요. 제가 꼰대일지도 몰라서요. 본인은 꼰대인가요? 어쩔 땐 꼰대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회사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돈을 버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꼰대가 되고 싶지 않아도 꼰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정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최대한 꼰대로 살기 싫기 때문에 꼰대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직장 다니신다고 했는데 네네. 저한테 책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책이 책을 쓰셨어요? 제 셋째입니다. 자식 제가 같은. 네, 자식 같은 책인데 네. 네,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 둘을 챙기는 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1년 정도 육아휴직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육아휴직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또 출판사에서 또 책을 좀 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질렀죠. 네,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동안 쓴 책이에요. 아니 출판사에서 작가님은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유명하세요? 아니요, 유명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다가 예전부터 이제 뭐 독서 기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좀 추억을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블로그에 이제 남편이랑 부부싸움 한 것도 막 기록해 놓고, 그 히스토리를 보고 출판사에서 되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얘기들을 독자분들한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그렇게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원래 이런 작가의 꿈이 있으셨어요? 원래 작가의 꿈이 있진 않았는데 그냥 누구나 왜 내가 평생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 하나는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책 읽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나도 내 이름으로 책 한 권을 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래도 한 50살이나 60살 되면은 내 일대기에 대해서 뭐 한번 책을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막연한 희망? 바람? 그런 게 있었는데, 진짜 기회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잡은 거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냥 생각에 그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뭐 거치고 나면 결국에는 그 과정들로서 내가 성장하는 것도 생기고 결과물을 보면서 뿌듯하게 느끼는 것도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과정을 즐기고 결과물에 이제 만족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선순환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그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내가 좀 더 인생을 좀 즐기고 재미있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작가님이 이렇게 좀 건강한 정신과 신체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던 그런 마인드셋 한 가지 정도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끝까지 나를 믿고 꾸준히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행동들이 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조금씩 전환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넌 못해 라고 말한 그 말을 들으면은 내가 정말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해봐, 해본 데까지는 해봐 라고 말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그래도 그래 해볼까? 라고 이렇게 좀 마음을 더 다잡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한다고 말한 사람이랑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나랑 어울리는 사람도 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들이 두 분이세요. 네, 네, 어, 아들, 네. 생각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표정 굳었죠? 아들 둘을 키우실 때 가장 힘든 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들을 키워서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아이를 키워서 힘든 부분이 저는 일단 아이가 아플 때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옆에 못 있어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좀 되게 많았거든요. 또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다 엄마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올 때마다 제가 되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나는 옆에 있어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 대신에 출동해줄 사람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회사에 또 얘기를 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 집에 가봐야 됐을 것 같겠습니다. 얘기하는 거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의 그런 감정을 힘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내 탓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분들이 내 탓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애 키우면서. 선배로서 아이는- 지금 이제 예, 진짜 그래요. 나 눈물 날라 그러는 갑자기. 어, 제가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다 내 탓인 것 같은 거예요. 음. 내가 직장 다녀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모기소를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 먹였나? 그게 되게 끝도 없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것들. 근데 그런다고 아이는 달라지지 않거든요.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른이 어른인 이유는 아이들보다 일단 30년을 더 살았잖아요. 30년이란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어른인 거고, 아이는 아직 아이라서 그렇다는 걸 인정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어른이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해야지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가장 기쁠 때는 혹시 언제실까요? 별건 아닌데요. 생일날 아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용돈 모아서 이렇게 커피 쿠폰 같은 거 아니면 용돈 이렇게 모아서 어떤 그 편지 봉투에 넣어서 엄마 생일 축하해라고 해주는 그런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안아주고 또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아직 7살이라서 젤리 먹을 때마다 젤리가 하트 모양이 나면 꼭 그걸 저를 갖다 줘요. 진짜 되게 소소한데 그런 거 하트 모양 젤리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아, 이 아이가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조건 없이. 음,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감동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무한 그녀들 채널에 공식 질문을 드릴게요. 듣기로는 작가님도 엄청 힘든 시절이 있고 지금과 다른 되게 우울한 시절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거 아이를 낳기 전 혹은 힘들었던 시기에 최수희한테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 찾아보고 그 좋아하는 것들에 시간 투자를 해보고 그리고 몸이랑 마음을 좀 더 챙기면서 내 자신을 아끼다 보면 그 아끼는 마음부터 이제 내 가족도 아끼게 되고 가족 말고 다른 주변 사람들도 아끼게 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 시간 없잖아요. 근데 시간 내서 나 자신을 더 챙기세요. 주말에 아이들, 아빠, 남편들 안 챙겨도 알아서 잘 살거든요. 그들은 더 행복해요. 라면 먹으면서. 그 시간에 애들 밥 차려주고 이러면서 막 잔소리 할 시간에 차라리 라면 먹으라고 하고 잠깐 밖에 나가서 진짜 30분만 걷고 와도 진짜 활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과거의 나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제 자신을 힘들게 했었던 게 많아서 저 같은 과거를 겪고 계신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사는 방향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그러면서 삶이 조금 행복해지고 있거든요. 조금씩 더. 미래
있을 최수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이제 마흔이니까 앞으로 제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한 80살까지는 살겠죠. 그럼 이제 반 왔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인생이 진짜 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뭐 시간이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네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해가면서 거기서 좀 더 가족들과 할 수 있는 시간도 더 찾아보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 있을까. 지금 이 촬영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취지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면은 스탑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해보는 거에서 느끼고 그 느낀 것도 또 발전해가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돼보자. 또 재밌게 인생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남편이요. 남편? 네네. 남편이 이전에는 되게 남편만 생각하면 갑자기 주먹이 딱 쥐어지면서 부들부들부들 이런 남편 같으니라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남편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 남편이 그래도 제가 뭐 이거 나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면 그래 해봐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인터뷰 할 수 있는 것도 남편의 아이들을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보고 싶어 나 이거 이런 거 하자고 하는데 어떨까? 라고 얘기하면 해봐 뭐 나쁠 거 없잖아 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냥 쿨하게 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제 이제 숨은 조력자죠. 다 남편이 잘해 그렇게 도와주니까 남편분께 가능한 것 같아요. 한마디 남편 짧게. 앞으로도 우리 잘 싸우면서 여태까지 잘 싸웠지 앞으로도 잘 싸우면서 화해하면서 잘 살자. 최수희에게 마흔이란? 나를 좀 더 잘 알게 된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그냥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속절없이 시간 지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살았던 것 같거든요. 왜 20대는 그러니까 10대는 뭘 해야 되고 20대는 뭘 해야 되고 그런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몇 살에는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해진 틀을 이제 좀 따라오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마흔이란 나이는 정말 내 자신을 찾아야 되는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내 자신을 찾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분명히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생기고요. 근데 하고 싶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MBTI J타입이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뭘 하는 건 되게 못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제가 못하더라고요. 근데 즉흥적으로 뭘 하는 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과정을 이렇게 좀 이제 그림을 그려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하면 할 수 있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더 잘 알고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그 테두리 안에서 타협을 하는 방법들을 나와 찾아보는 그 나이가 마흔이 아닌가 싶어요. 네, 원래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흔에 진짜 이게 그 마음 단련을 안 하면 진짜 훅 가는 것 같아요.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똑띠 차려야 돼요. 그쵸. 정신 차려야 되고 몸 차려야 됩니다. 체력 떨어지면 다 소용없어요. 지금 힘들어하고 계실 우리 우아한 그녀들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각자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정답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이게 저한테 맞았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긴 한데요. 일단은 나를 챙기는 시간 중에 운동을 좀 하셔서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많이 가져셔야 돼요. 특히 이제 몸이 아프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정신이 다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를 하던 간에 어떤 뭐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건강 챙기는 게 우선이 되셨으면 하고요. 건강 챙기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가 운동. 그리고 내가 몸에 좋은 좀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금 핸드폰에서 배달 어플 좀 지우시고요. 배달 어플 대신에 차라리 밥이랑 김치를 드세요. 그게 더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어플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넣지 않은 그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요. 그 음식들에. 그러면 내가 정말 음식이 더 하기 싫어지고 더 그 음식을 쫓게 되거든요. 몸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건강해야지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앞으로라도.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 꼭 챙기시고 건강한 음식 되도록이면 많이 챙겨서 먹으시고 그거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체력이 되면 다 모든 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운동하세요. 방금 하신 내용을 짧게 영어로도 가능하실까요? 짧게. 네. If you want to enjoy your life better, you should keep exercising every day and eat healthy food as much as possible. That will be your one goal for your life if you want to be happy forever. 거의 뭐 LA에서 방금 날라오신 것 같은데. 아니요.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지금 이제 우아한그녀들의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출연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해보세요. 이런 이제 이렇게 그래도 화장을 좀 하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신경 써서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리프레시가 되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들이라면 특히 내 자신을 좀 내보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터뷰하면서 누가 나한테 오로지 질문을 해주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은 결국에는 서로 윈윈이니까 뭐 이제 촬영을 망설이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재밌게 촬영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